안녕하세요. 12월 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반등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와 TSMC의 11월 매출 영향에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달러원 환율이 재차 상승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된 점은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12월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1월 CPI는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직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둔화세를 멈췄으나 전망치에는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12월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12월 25bp 금리 인하 전망은 95% 수준까지 상향됐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이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견인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약세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앙경제공작 회의와 미국 CPI를 앞두고 높아진 관망 심리를 반영하면서 제한적으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CPI 결과에 미국과 유럽의 12월 동반 인하 전망이 강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물가 둔화세 정체로 인한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지연 전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2%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CPI 결과에 12월 인하 기대는 유지되었으나 둔화세가 정체되면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애플이 시리와 챗 GPT 기능을 통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국내 관련주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약세와 달러 강세, 개인과 외국인의 자금 이탈 등 부담 요인이 여전한 상황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월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술주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네, 이틀 전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습니다. 저희는 통화정책 전환기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서 3%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결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성명서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꼽자면 11월 회의록에는 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확정하거나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문구를 필요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문구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상 논의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인하냐 동결이냐를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 중앙은행 촌재는 인상과 인하를 모두 논의하지 않았고 내년 2월 인하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내년 2월 첫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 그림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국, 유로존, 호주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 사이클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호주는 인상이 조금 더 다른 국가들보다 늦게 끝났고 동결 기간이 조금 길 뿐이지 결국에는 인하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선진국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만 늦었을 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내년부터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인하 여력은 약 100bp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호주의 성장률을 보시면 YOY 기준으로 2023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최근 2분기와 3분기의 성장률의 구성 항목을 봤을 때 가장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 소비와 민간의 고정 투자 항목들이 거의 0% 수준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RBA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분기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6번을 보시면 보조적인 지표로 나오는 CPI 상승률을 같이 그려놨는데요. 이 결국 분기 CPI를 월간 CPI가 조금씩 선행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근데 최근 CPI 데이터들을 보면 월간 지표로 봤을 때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호주가 생각했던 경제 성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늦게 내려온다라는 인식과는 조금 다른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 호주 국채 10년물 금리도 현재 4.2에서 4.3% 수준을 등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4.35%로 동결을 했습니다. 한편 성명서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11월 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어떠한 결정도 확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걸 감안해 보면 당장은 인하와 인상을 모두 논의하지 않았겠지만 내년 인하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하 사이클 진입은 시간 문제라고 이제 알 수 있겠고 호주에서는 2월달에 첫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전망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RBA는 인하 사이클을 저울질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로존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늦게 끝난 만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도 다소 늦게 시작할 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정유학 12월 월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12월 월보 발표드리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밴드가 83불에서 110불 정도였는데 3, 4분기부터 이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을 하더니 현재 73불 수준이고 거의 3.3년 이내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기 부진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미국과 오펙에서 감산했던 부분이 이제 감산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90에서 15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 1에서 1.5% 정도 수요 증가를 보고 있고요. 다만 아마 오펙이 좀 항상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1%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미국과 이제 오펙 외 증산이 110만 배럴로 이 수요 증분을 캔슬아웃하기 충분한 수준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오펙에서 계속 감산을 완화하겠다, 200만 배럴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가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펙에서는 계속 두 차례 감산 완화 시점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산 완화 계획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과잉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 좀 유가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정유업은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정제 마진 자체는 또 괜찮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3분기 대비해서 정제 마진 자체는 4분기에 조금 올라온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과거 정유 시황의 딱 중간 정도 미드 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원래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13% 내는데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13%를 사실상 무관세로 전부 다 환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부터 9%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수출 마진이 4%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정유업은 애초에 마진이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수출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한국에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가 있고 11월부터 이제 신규 주문이나 제조업 지수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최근에 LNG 강세가 나오는 점도 정유업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 제품으로 정유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LNG가 비싸지니까 좀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제 시황은 괜찮으나 유가가 조금 약한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가 여전히 문제인데, 과거 평균 마진이 이제 400불에서 600불 수준이었는데 2분기 이후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700불, 200불 후반대에 있습니다. 간신히 가동만 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과잉 해소에는 여전히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방인 미국에서 전반적인 이제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딱 밸런스가 맞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또 2기가와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재고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도 4분기랑 내년도 1분기부터 시장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는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 즉 수요 둔화 대비해서 미국과 오펙 공급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 산업 쪽은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2025년부터 중국 수출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LNG 강세로 수요가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드사이클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중국 수출 리베이트 축소 및 부양책 효과, 그리고 겨울철 성수기, LNG 강세로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학 산업은 첫 번째 주 마진이 톤당 275달러로 소폭 회복을 했지만, NCC만이죠. 그렇지만 공급 과잉 해소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우제위원회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모켓 기업 S&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S&D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89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20% 증가를 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불닭 볶음면 시리즈 열풍이 이어지면서 액상과 분말 소스를 공급하는 그런 일반 기능식품 소재 매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분기 고마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17.4%를 기록을 했고, 2024년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글로벌 매출액 성장세가 불닭볶음면, 액상, 분말 스프 핵심 원료를 독점 구입하는 그런 S&D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Q 증가와 P 상승을 이끌고 있고, 특히 불닭볶음면이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에 성공적으로 입점을 했고, 내년에 공장 증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S&D도 지난 12월 3일에 공장 증축 및 생산 설비에 160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25년 하반기 이후에 증설 효과 본격화가 기대가 됩니다. 실적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기능 식품 소재의 경우 B2C 중심에서 완제품 중심의 B2C, 자체 브랜드화 추진 등 사업 다변화가 차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3분기 말 기준 유보율 2,977%, ROE 27%, 그다음에 무차입 경영 등 재무 구조가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현재 S&D의 예상 실적 기준 주가는 PER 8.15배 수준인데요. 고객사 평균 PER 19.34 대비 매우 큰 폭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미국 주식 알파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팅 칩을 신규로 발표를 하면서 당일 주가는 이제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구글이 이번에 발표한 칩은 윌로우라는 칩입니다. 양자 컴퓨터 칩이고,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현재 슈퍼컴퓨터가 거의 10의 24제곱에 해당하는 14년에 걸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어냈다, 이러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같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리제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당일 45%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알파벳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자료를 썼지만 AI 도입을 통한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유튜브의 견고한 광고 수익, 그리고 주주 환원에 따른 이제 ROE도 29%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도 저희는 시장과 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걸 공고드립니다. 이번 양자 컴퓨팅 율로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이 양자 컴퓨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지난 30년간의 거의 핵심 과제였던 게 오류 수정에 대한 해결책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구글은 어느 정도 개선해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구글의 양자 컴퓨팅 윌로우가 사용하는 계산 단위는 큐비트라는 계산 단위인데요. 이건 기존의 컴퓨터가 1과 0을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큐비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더 쓸수록 사실은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네이처지에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윌로우 같은 경우는 큐비트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류가 오히려 감소하고 시스템이 더욱 양자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오류율을 거의 인계값 이하로 줄여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네이처지는 지난 1995년에 피터 쇼어가 양자 오류 수정을 도입한 이후에 가장 높은 성과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 구글의 연산 능력을 한번 보시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구글의 윌로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도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라든지 다른 그 솔루션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연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을 구글은 빠르게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벤치마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건 RCS라는 벤치마크인데요. 이거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로 불가능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 됐습니다. 윌로우는 이 테스트에서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이제 10 septillion, 거의 10의 25년승인데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5분 만에 해결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10 septillion에 해당하는 기간은 물리학적으로는 우주의 나이를 뛰어넘는 이런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글이 이제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초기 이 양자 컴퓨팅 칩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적용이 가능한 게 가장 큰 문제죠. 유용하고 기존 컴퓨터를 뛰어넘는 계산을 일단은 처음으로 구현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현재 이 RCS 벤치마크를 실행해서 기존 컴퓨터 대비 성능을 측정하고 있긴 해도 아직 실제 응용 분야를 좀 찾지 못한 점, 그리고 여전히 기존 컴퓨터로도 이런 이제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약간의 현재까지는 한계점이라고 구글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현재 슈퍼컴퓨터가 14년, 즉 10의 24제곱에 걸쳐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내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이어졌는데요. 알파벳은 AI 도입을 통한 클라우드 성장과 유튜브의 견고한 광고 수익, 그리고 견고한 주주환원으로 12개월 ROE는 29.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도 시장과 IT 산업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